긴급하게 보도해드릴 소식이 사실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2,000명을 넘었다. 역대 최다고요. 이 4차 유행이 지금까지 들이닥쳤던 코로나 위기 중에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짧고 굵게라며 최고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대책을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는데 이게 통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2,000명을 넘은 것뿐만 아니라 2,223명이에요. 2,223명. 지금까지 2,000명을 넘었던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2,223명이라는 이 숫자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68일 만에 2,000명대 최다 기록이고요. 그냥 2,000명을 넘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내 최근 1주간 델타 변이가 73.1%다.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워진 정부의 방역 대책의 근간은 변이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세워진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2,000명을 넘어서면 하루 4,000, 6,000명 확진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우려스러운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박승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강력계 출신의 변호사님. 2,000명을 넘어서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1주간 8월 1일부터 7일까지 델타 변이 검출률이 73.1%에 이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이른바 4차 유행을 주도하는 형국입니다. 특히나 돌파 감염 추정 사례도 5일 기준으로 1,540건에 이르고 있는데 어느 뭐로 보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델타 변이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이 모더나 백신 8월 공급 예정 물량이 당초 850만 회분에서 295만 회분으로 줄어들어 이 델타 변이를 향한 무기는 오히려 갖추지 못하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0명대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짧고 굵게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위기 상황마다 대통령이 낙관적인 발언이 있었다라는 비판적인 보도도 오늘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방역 관련 질문하실 분만 테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4단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짧고 굵게 이루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한 게 벌써 작년 일인데 터널의 끝은 안 보이고 오히려 2,223명이라는 숫자만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물론 이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줘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고민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오늘 조간신문들의 비판의 포인트는 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부정확한 낙관을 최고 통치자가 하게 만드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정경질병청장도 2,000명 넘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일치감치 거의 한 달 전부터 해왔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핵심적인 것은 그렇죠. 그 보건부 장관이나 또 김호란 방역기획관 자체가 조금 더 전 세계적인 흐름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 드릴 때 누군가 뭐 보고를 해서 정리해서 대통령이 저런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선 후보들이 뭐 말이 정말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밑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학자라든지 전문가들이 제대로 리포트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리포트나 말하자면 통계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권위가 손실되거나 또 말하자면 희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정말 그동안의 우리나라 방역 체계를 다시 한번 좀 체계를 정리하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난맥상이 있다면 대통령이 그걸 한번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 제가 느끼는 것도 백신 구매에 있어서도 너무 지금 백신을 투자해서 만들겠다는 데 집중, 국산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내년 또 후내년에 필요한 백신을 수급하는 데 훨씬 더 주안점을 줘야 되는데 누가 그러는지 모르지만 자꾸 백신 치료제 개발하고 백신 우리나라 만드는데 개발하는데 실제로 백신 전문가들 얘기해 보면 공장을 만들어진다고 백신이 뚝딱 나오지 않습니다. 일정한 양, 일정한 질이 전체적인 WHO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상황이 다 끝날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굉장히 눈앞에 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예견하지 못하면서 장기적인 부분에만 자꾸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공감대를 많이 갖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전문가에게 제가 인터뷰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말하는 짧고 굵게가 안 되고 2,000명이 넘는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수도권은 한 달째 4단계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최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교를 해보면 방역 조치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짧고 굵게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 2차 유행이 주도하고 있는 이 4차 유행을 크게 확산세를 막지를 못하고 있다. 반면에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이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 정책이 짧고 굵게가 애초에 안 되는 성격이었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은 그만하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백신 접종률 높이는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반성과 사과는 없고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하시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뜬금없는 소리 제발 이제 그만하시고 백신 확보 실패 이제라도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죄하시고